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하는 목소리 이외에 병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발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대, 그러니까 이 후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대가 들어 있는데, 이 성대 근육하고 성대 점막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입술이 위 아래가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대도 이렇게 양옆에 두 개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나겠죠. 그래서 발성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소리가 우리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들을 통하면서 공명을 해요. 마치 똑같은 줄을 튕겨도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고 비올라 소리 다르고 첼로 소리가 다르듯이 그 공명이 어떤 그 공명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깨끗하고 잘 열려 있을수록에 공명이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공명이 좋고 발성이 좋아도 혀가 잘 안 움직이면은 불분명한 소리가 되죠. 뭐 코카콜라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코카콜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언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우리 귀에 이제 좋은 소리냐 아니면 탁한 소리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후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거든요. 그 속에 보면은 이렇게 성대가 오른쪽 왼쪽 성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대는 근육으로 돼 있는데 근육과 이제 이 힘줄로 돼 있고 이 겉에를 점막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러붙거나 뭐가 자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성대 사이에 가래가 많이 끼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병적으로 목소리가 나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공기가 일로 나올 때 코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비동이 깨끗하고 이 공명강이 클수록에 맑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축농증이 있거나 뭐 감기에 걸리면은 너 감기 걸렸니? 금방 알잖아요. 그게 공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입천정이 뚫어졌거나 그런 사람들은 바람이 일일 새니까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고 혀가 마비가 되어도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대를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성대 진찰을 할 때 이 두 가지 장비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게 굴곡형, 이게 부드럽게 꺾여서 코 속으로 해서 이 성대까지 다 보는 장비고, 요거는 이제 바로 입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직접 이게 들여다보는 장비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하고요. 그러면 성대가 들여다봤을 때 성대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정상 성대, 좌우의 성대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막 표면이 깨끗하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후두의 모습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은 성대가 움직이는 것만 알지 성대 점막의 표면을 자세히 보기는 어려워요.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뭐 150Hz다 그러면은 초당 150번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스트로보광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비추게 되면은 이게 성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자는 성대 표면에 이렇게 점액이 많이 들러붙어 있죠. 그래서 목소리가 변했던 거예요. 네.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저 성대가 팽팽해지고, 성대가 이렇게 늘어질수록에 굵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성대 점막이 부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걸 후두염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그 탁하게 나오는 거죠. 코로나 때도 이런 일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후두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목감기 때 혹시 목 뒤로 가래 같은 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이렇게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대가 이렇게 뻘겋게 붓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나빠지죠. 이분은 겨울만 되면 목소리가 변하는 분이에요. 뭐냐면 이 성대 점막에도 이 가래 같은 게 안 생기도록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뭐 흡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성대 점막이 거칠어지고 이제 메마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가래 같은 게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춥고 건조한 날, 겨울철 이런 때 이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목소리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특히 겨울에만. 그래서 이분은 암인 줄 알고 왔는데 이제 만성 후두염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치료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은 한쪽 성대가 이렇게 퉁퉁하게 부어 있죠. 그냥 봐도 부드럽고 퉁퉁하게. 이분은 흡연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요 성대 점막에 있는 이 간은 모세혈관이 이게 투과성이 증가해가지고 혈장 성분이 이게 배어 나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귀 할멈 목소리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자 같은 목소리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회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이 액체를 다 빼주고 이 점막을 이렇게 줄여주면 말하자면 왜 눈이 처질 때 눈꺼풀 수술하면 좀 눈이 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목소리도 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환자들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혈종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말다툼 한번 한 다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거나 변했다던가 아니면 뭐 응원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다. 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인데 말 안 듣는 애들 억지로 가르치다가 보면 오랫동안 이제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우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물혹이 유두종이라고 하는 물사마귀가 성대에서 자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안 해주면 이 물사마귀가 기관지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챙이 알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정상성대고 여기가 그 유두종이 지금 자라가지고 이만큼이 다 유두종으로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수술을 오래 해가지고 마취 관을 여기다 끼우잖아요. 그 관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난 다음에 군살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간혹 보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흡입술을 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6개월 이내에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안 받는 게 더 좋겠죠. 이분은 이제 70세 이제 환자였는데 성대를 얼핏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대 중간이 이렇게 호흡이 파진 것처럼 점막이 말하자면 얇아졌어요. 얇아져서 인대랑 이렇게 들러붙음으로 해서 목소리가 아주 메마른 목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떨림이 좋아야 되는데 떨림이 없는 목소리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 후두에 손상을 많이 받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변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자, 이제 혈종이나 유가 조직이 생긴 이런 환자를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네, 요 모니터로 보이죠? 네, 모니터 기구를 넣어가면서 이 수술 현미경으로 이런 길다란 어떤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이 혹을 지금 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후두 미세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이만한 군살이 있는데 이런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집게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면 바로 수술하고 나면 바로 목소리가 좋아지죠.
사실상 이제 외래에서 제일 흔한 거는 이런 이제 혹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경우인데, 사실 이거를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외래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인데, 조수가 내시경으로 비춰주고 이제 시술자가 이런 이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혹을 바로 떼내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왜 우리 파킨슨씨 병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막 손 떨리고 막 잘 못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병도 이 후두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많이 나빠지죠. 말을 못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경직된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후두근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해줘서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은 여기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호흡근이나 성대근이 약해져 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병인 줄 알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성대도 근육이 충실해야지만 좋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흡근이나 이제 성대 근육이 이제 약해져서 그런 거니까 숨을 멈추고 힘을 쓰는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말로는 용 쓴다고 그러죠. 하고 막 그냥 그 움직이진 않는데 힘 쓰는 운동.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 없는 거를 막 숨을 멈추고 들어 올린다던가 이런 운동을 10초 이상,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그러면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간격을 늘려나가다 보면 성대 근육도 이제 충실해지고, 그럼 옛날처럼 힘 있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성대는 근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육을 움직이는 또 여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신경이 망가지면은 그 근육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망가지는데, 그럼 왜 신경이 망가지냐? 가장 흔한 것들은 이제 폐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폐결핵, 그 다음에 식도 입구나 갑상선암이 직접 신경을 침범한 경우, 또 디스크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때 실수로 또는 대동맥 수술 같은 거 할 때 그 말하는 신경이 잘리거나 당겨진 경우에도 이런 것이 오고, 그다음에 뇌졸중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마비되면은 나 말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 옛날과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다가 직접 어떤 물질을 주사해서 성대를 조금 안쪽으로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해서 연골 자체를, 후두 연골 자체를 밀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좋게 해줄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 6개월은 기다려 봐요. 6개월을 기다려 봤는데도 나쁘다 그러면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좀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백반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암 되기 전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되는 거죠. 그 예비 병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성대는 괜찮은데 이쪽 성대가 허연 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백반증인데요. 이게 이제 후두암으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뭔가 좀 거칠고, 여기는 전체가 다 암으로 막 자라 있죠. 여기는 일부가 이렇게 허연 백반증도 있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럼 이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후두암이어서 후두를 전부 다 떼냈습니다. 불행히도 전부 다 떼내고 보니까 여기 목에 이제 구멍이 하나 생겼고 말을 못하죠. 근데 이게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야지 폐가 편한데, 일로 직접 들어가니까 이제 기관이 이제 건조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장치를, 물을 묻힌 솜 같은 거를 여기다 껴가지고 이제 좀 숨쉬기 편하게 하는 건데요. 예, 요즘은 이제 제가 레지던트 시절부터 이런 그 전부 다 떼는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부분 절제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말이라도 하게 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암을 떼내고 마른하게 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냥 레이저로다가 이 암을 떼내자, 겉으로 째지 말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많은 이제 성과를 봤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발전해서 먼저 항암제로 암을 줄인 다음에 최소한의 레이저 수술로 성대를 보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대를 다 떼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목소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 2000년대에 이제 어떤 게 등장했냐 하면, 항암제를 하고 방사선을 동시에 치료하는 게 이제 등장했어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센 치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전부 다 방사선을 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의 후유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앓던 환자는 30년 후에 또 새로운 암이 생겼듯이, 이렇게 항암제, 방사선 동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또 암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기능 보존적 치료는 그러면 무슨 배경, 이론적 배경이 뭐냐? 일단 암이 치료가 되려면은 혈관이 풍부해야지만 항암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항암제를 치료해서 암을 죽인 다음에 남아있는 뿌리 부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만 수술로 치료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그렇게 해서 떼낸 조직을 갖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작 해야 한 30% 정도의 사람들만 방사선을 쪼이게 되고, 나머지 70%의 사람은 방사선 없이도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환자는 항암제 치료 전에 이만큼 암이 있었는데, 항암제를 치료하고 2차, 3차, 3개월 뒤에 보니까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목소리를 살렸던 경우고, 그래서 우리 노년에서 목소리가 변했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암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목소리를 살릴 수가 있고, 신경이 마비되었더라도 의사소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늙었다, 젊게 할 수 있어요. 뭐 얼굴만 리프팅 하는 게 아니라 성대 리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성대에 나쁜 것은 흡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흡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싸울 때도 목소리를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 음악인들이 목소리가 나빠질 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노인이 되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성대에도 주름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인데, 거기를 얇게 굵게 있는 부분을 미세하게 깎아내는 수술을 함으로써 목소리를 좀 젊게 하는 방법이 아마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문제에 대해서 병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한 이제 목소리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번 주제가 목소리가 변했어요였잖아요. 네. 저 누구보다 대단히 관심을 가지면서 네. 강연 들었습니다. 저도 목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점도 꽤 많았거든요. 후두암이 걸렸을 때 뭐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후두암은 빨리 발견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가끔 뭐 기침하거나 그럴 때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암은 건드리면 피가 잘 나거든요. 모세혈관이 막 발달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증상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했는데 한 달, 두 달 가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증상을 빨리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완치율도 그러면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초기에 오신 분들은 대개 다 완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완치가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가 정상이 돼서 사회로 복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행된 경우라도 항암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레이저라든가 그래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목소리는 옛날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암의 경우는 생존율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이제 늦게 발견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안 돼요. 다른 암에 비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암이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강연 중에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 네. 후두암을 일으키는 거는 흡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직도 청소년들도 많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좀 지도를 잘 해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강연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꼭 새겨 듣겠습니다. 네. 또 다음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이죠? 이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을 가져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죠. 결국은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과잉 의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의료를 만나게 되면 몸도 망가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잉 의료를 피할 수 있는 것인가, 과잉 의료가 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강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 다음 강연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